안녕하신죠? 미국 대선의 그 주요 파워 게임은 딥스테이트 민주당이 배후이고 중국이 배후인 딥스테이트와 대결하는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개신교도가 많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딥스테이트의 주요 그 파워인 캐톨릭세를 보면은요, 제수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 하는 짓이 완전 제수잇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연히 요새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훑어보니까 그나마 한반도에는 북한의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한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제수잇의 문제점을 보자면 말이죠. 원래 제수잇은 1555년도부터 1931년 사이에는 무려 83개 나라들이 막 이 제수잇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expelled, 추방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제수잇을 만드는 로욜라라는 사람은 그 수장을 검은 교황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 팝. 그래서 이 사람 로욜라는 검은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제수잇의 문제는 너무 사회를 속이고 대중을 속이고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리고 인명살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 혁명, 침투, 첩자 온갖 이런 구질구질하고 구리구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 권력을 쥐고 그리고 정치권을 움직여서 그 사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이 사태가. 그리고 개신교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화 세력을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조지 부시의 그 아버지가 맨 처음에 그 신세계 질서를 말한 사람이고 이게 블랙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부시한테 이제 대담하는 사람이 물어봤다 그래요.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눈을 보고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교황이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신이라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조직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엄청난 싸움이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캐톨릭이 이제 개신교를 막 박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미신처럼 그 신앙을 어떤 스스로 무엇을 읽어서 터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인쇄되지 않았을 때는. 근데 그 인쇄됐을 때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면죄부를 팔고 이러던 캐톨릭의 문제점,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이 캐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프로테스트, 대항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링크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박해의 역사, 그 싸움의 역사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제가 주시를 하는 것은 이 제수잇이 지금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govern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흥미롭잖아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고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에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키울까 그렇게 고심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과 만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가 당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징후가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 그 75년 그 맞이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열병식을 하고 그런 것을 아주 풀 동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그 쓰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순화돼서 남쪽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언어 쓰는 게. 그리고 둘째로는 오케스트라를 처음에 딱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무대를 설치한 것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화동 애들한테 그 김정은이 이렇게 뽀뽀를 일일이 해줘요. 그런 것도 굉장히 그 특이한 면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방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뭐 가짜냐 진짜냐 말들이 많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긴 연설을 소화낼 정도. 그리고 뭐 열병식은 뭐 아시다시피 글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런 세밀한 것에 일단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뭐 놀라운 변화구나. 이제 북한이 그 미국하고 뭔가 손을 잡고 오픈해도 전혀 그 문제가 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도대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오로지 그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 한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차량 경찰차로 다 막고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 이랬지만 에버랜드를 보세요. 같은 날 이렇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는 에버랜드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 광화문에서만 작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역대 연봉자를 무더기로 늘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게 도대체 거꾸로 가는 거죠. 2년 새에 부채가 23조나 늘었는데 말이죠. 억대 연봉자 공공기관에 3,000명이나 더 늘었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진짜 통치를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화 세력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요. 지금 요새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똑똑한 분도 계시죠. 물론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올렸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적구리 수도를 찾아내는데 그 중에 한 대상으로 그 마크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시리아와 유대인과 로마 캐톨릭이고 예수의 멤버랍니다. 제수이시에요, 이 사람도. 놀랍죠? 그리고 득표율이 66.06%. 이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임마누엘 마크롱
마크롱을 찍어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현재 부인인데, 그 부인의 배경이 무슨 세계화 세력과 뭐 연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좀 헤쳐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그 개신교 쪽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스웨덴에서 그 과학자, 여성 과학자한테 지금 노벨 화학상을 줬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DNA 중에서 유전자 가위로 해로운 DNA만 싹둑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그 페이스북의 고수께서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두렵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빌 게이츠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그리고 말 잘 듣는, 그리고 도대체 자기의 존재조차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개돼지가 된 그런 대중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의 뜻은. 그러니까 반항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순종하는 유전자만 남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 가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런 노벨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이 사이버네틱 그룹이라는 모임이 1946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서포트한 것은 영국에 있는 뭐 어떤 이름은 정신건강연맹이라는 것인데, 보통 이름은 멋지게 지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유대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 마시회의라는 것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기계처럼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놀랍죠? 근데 여기에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노라한 그런 그 사회과학자, 사회심리학자, 인류학자, 정보공학자, 또 심지어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사람, 맥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세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세뇌에 대한 연구. 아니 보통 그냥 놔두면 인간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인간 정신력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연구한 거를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인간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방법, 또 어떤 뇌의 작용을 연구해서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는 방법, 그리고 뇌가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또 뇌가 그 어떤 음성을 인지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이게 슈탈트 이론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에 근거한 윤리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좌우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접촉과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촉이 얼마나 중요하며 모성애가 접촉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순기능을 하는데 이런 걸 다 지금 말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기계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8번째는 아동심리. 9번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그래서 아날로그를 없애고 디지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회가 얼마나 기계적이 되는 거죠.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언어행위, 뭐 물리학, 심리학, 언어와 상징물, 뭐 이런 것들, 이해력, 기억력, 의사결정력, 뭐 농담까지도, 또 무의식까지도